자, 동영상을 계속 이어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요,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거의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슴을 조금 더 수정을 했습니다. 최대한 보면서 가슴을 조금 동영상을 끊고 뭐 이렇게 라인을 추가하고 그런 건 없고요. 네, 약간씩 해서 가슴 모양을 조금 더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특별하게 정리한 데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슴하고 몸통도 이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붙여보겠습니다. 자, F8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얘 다 컴바인 시켜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뭐 특별하게 이제 형태를 크게 봤기 때문에 이제는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hift 키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Shift 키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컴바인 찾아보세요. 컴바인 여기 있습니다. 컴바인. 그럼 오브젝트가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의 오브젝트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스토리 지워보시면 쓸데없는 것들이 쭉 지워져요. 한번 보세요. 여기. 제가 네, 잠깐 빼놓겠습니다. 제가 컴바인 시켰을 때 이제 이렇게 그룹되어 있었던 거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하나로 제가 다시 오브젝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에디트에 들어와서 delete all by history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것들은 싹 다 없어집니다. 항상 히스토리를 하시면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한 점이 붙은 건 아닙니다. 당연히 떨어져 있겠죠. 우리가 머지 시킨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걸 다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다 선택을 해가지고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머지 버텍스입니다. 머지 버텍스의 옵션 창입니다. 옵션 창. 자, 머지 버텍스에서 값을 좀 적게 주면 트레스홀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가 0.0001이려면은 머지 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0.01 정도 줘보겠습니다. 0.01. 이 정도만 줘도 아마 인접해 있는 게 머지 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플라이. 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붙었는지. 이렇게 붙었죠? 자, 밑에 또 이렇게 해서 떨어진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떨어졌네요. 여기 떨어졌죠? 네, 그러면은 요걸 정도 붙이려면 0.01은 안 되고 0.1로 해보겠습니다. 0.1. 네, 요건 붙네요. 그렇다면은 다시 0.1 정도로 다시 한번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0.1로 합쳐질 곳은 없겠죠. 어플라이. 네, 됐습니다. 이쪽도 0.1 거리로 합쳐질 부분 정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플라이. 됐죠? 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도. 자, 다리랑 몸통입니다. 0.1 정도로 어플라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떨어졌는지, 이제 이건 닫겠습니다.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최종적으로 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열심히 작업했는데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보세요. 이 상태에서, Shift 키 그냥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버텍스 모드로 갈 수도 있고, 엣지 모드로 갈 수도 있고, 뭐 UV 모드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거 UV 모드로 갈 필요가 없죠. 지금 다시 UV 모드로 온 겁니다. F8 눌러서 네,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그냥 왼쪽 손은 그냥 띄고 있는 겁니다. 버텍스 페이스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형태가 뭔가 안 붙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형태가 좀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형태로 나오는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정상적으로 다 붙었기 때문에 제대로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네. 다시 이제 원상 복귀하고 싶으면 F9 눌러서 버텍스로 가든지 F8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가든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드로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도 해 작업을 했으니까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 좌우 동용이니까 얘를 딱 확인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서 이쪽을
복제를 해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Ctrl Shift D인데 처음 나온 거니까 제가 에디트에 들어가서 Duplicate Special입니다. Duplicate Special Ctrl Shift D입니다. 자, 얘를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은요, 요 옵션 창이 나옵니다. 이 옵션 창이 마야 처음 깔렸을 때, 인스톨했을 때 옵션 창으로 가고 싶으시면 리셋 세팅을 한번 딱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게 마야 처음 깔렸을 때 옵션 창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스케일만 마이너스 1을 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가 복제가 됩니다. 카피로 복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중심점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중심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복제가 이상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복제가 될 거예요. 우리가 원한 건 아니죠. 자, 컨트롤 Z하고 중심점을 이제 컨트롤 Z하고 중심점을 옮겨 보겠습니다. 프론트 모드에서 중심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항상 중심점은 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D키입니다. 자, D키를 딱 한번 누르시면은 이렇게 중심점을 옮길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냅입니다. 스냅. 자, 이 X키를 누르면 그리드 스냅이 되는 거고요. V키를 누르면은 여기 오브젝트 스냅이 됩니다. 이거는 X키가 되겠죠. X키를 딱 누른 상태에서 이거 보세요. 여기 누르죠. 마우스 커서도 둥글하게 바뀝니다. 네, 딱 눌러 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계속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가운데서 딱 스냅이 정확하게 잡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점들도 지금은 점들이 정확하게 맞았는데 이 점들도 항상 중앙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다시 우리 스냅이 아직도 켜져 있죠. 네, 제가 보겠습니다. 됐죠? 네. 자, 점들도 항상 보시는 것처럼 점들도 항상 여기 정중앙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작업하다 보면 약간씩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얘를 쭉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퍼스펙티브에서 꼭 그 라인만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라인만 선택이 됐죠? 이렇게. 그렇죠? 이 라인만 선택이 됐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프론트 뷰에서 자, 옵션 창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옵션 창이 어디 있냐면은 이동 틀의 옵션 창입니다. 이동 틀.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동 틀의 옵션 창에 들어가 보면은 세 번째 Move Snap Setting이라고 있습니다. Move Snap Setting. 자, 이 Move Snap Setting이 리셋을 하면은 마야 처음 깔린 대로 깔려요. 그러면은 이 체킹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가 체킹이 되어 있냐면 Retain Component Spacing이라는 게 체킹이 되어 있어요. 이 뜻은 이 컴포넌트, 이 버텍스 컴포넌트의 간격들이 좀 비슷하다,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체킹을 딱 해제해 주면은요, 이제는 마음대로 얘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도 그리드 스냅이잖아요. 그리드 스냅, X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한 번만 딱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정확하게 가운데로 다 모입니다. 이렇게 딱 됐죠?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Ctrl Shift D 여기 마이너스 1 해놨으니까 Apply 딱 눌러, 오브젝트 모드에서 하면 해야 되겠죠? 오브젝트 모드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저희 옵션 창입니다. Apply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딱 형태가 나왔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형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항상 아웃라이너는 켜놓고 작업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딱 부착해 놓고 하니까 좀 불편하면 이렇게 빼놓더라도 어떻게든 아웃라이너 항상 켜놓고 작업한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자, 우리가 지금 작업한 게 이런 형태였습니다. 네, 이런 형태까지가 작업이 됐습니다. 뭐 크게 무리가 없죠. 네, 크게 무리가 없으면은 이제 부분적으로 형태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밋밋하네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통통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약간만 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밋밋합니다. 그런 부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아쉬운 게 이 엉덩이의 간격들이 간격이 조금 더 좀 원활하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간격이 엉덩이 쪽에 좀 많이 모여 있다라는 느낌이죠. 약간씩 좀 풀어줘서 이런 위치도 이제는 이쪽으로 좀 옮겨서 조금 더 간격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좀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놓고 나서 일반적으로 이 캐릭터도 배가 약간 나왔죠. 그렇다면은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여기를 익스트루드로 뽑아가지고 모양을 딱 만들면은 배 모양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 부분은 이렇게 지금 라인에서 여기서 이렇게 X자로 모였는데 여기는 라인을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그냥 일자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인서트 멀티컷으로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 지우면 되겠죠? 지금 계속 멀티컷이 켜져 있습니다. W키 아무거나 하나 눌러서 이 면과 이 면은 딜리트 이렇게 지우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 삼각형, 여기가 사각형이 나오네요. 이 사각형이 나오면은 이 라인을 쭉 올려서 한 줄을 더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 줄을 더 만들겠습니다. 우리 얼굴 만들다 보면 라인 수가 좀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라인 한 줄을 쭉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멀티컷으로 하는 게 낫겠죠. 바로 이전에 사용했던 메뉴를 사용한다. 단축키 뭐라고 그랬었죠? G키입니다. 그러면 멀티컷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끊어 주시면은 요게 나중에 얼굴이 좀 라인 수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 넣어 주시면은 됐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쪽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수정해 줘야 되는데 좀 특별하게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요 척추 쪽으로 해가지고 라인이 사실은 조금 들어가죠.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여기 라인이 쭉 한 줄이 더 양쪽 줄이 한 줄씩 더 들어가서 모양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올려서 라인을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쭉 올려서 그래서 여기서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여기서 모인 게 좀 애매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라인을 빼고 밑으로 쭉 내려서 계속 밑으로 내려서 한 줄 한 바퀴를 쭉 들여 올려서 라인으로 쭉 올라가면은 척추뼈까지도 라인이 되겠죠. 그렇게 라인 한번 정리해 놓을까요? 이왕 한 김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컨트롤 Z 하고 됐죠? 네,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고 엔터. 네, 정리하고 엔터키. 그리고 이 두 줄 지워야 되겠습니다. 자, QWER. 그래서 멀티컷을 제가 해제했습니다. 이거 선택하고 딜리트 키로 이렇게 지웠습니다.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만 여기가 또 사각형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를 쭉 라인을 그어주면 되겠죠? 멀티컷으로 긋겠습니다. 멀티컷으로 바로 이전에 사용했던 거 요거죠. 여기서부터 이거를 멀티컷으로 보면 계속 꺼야 되는데 이렇게 멀티컷으로 그리겠습니다. 멀티컷이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간격이 좀 일정한 데까지 이 정도 됐죠. 네, 여기 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그래야지 좀 자연스럽게 꺾입니다. 됐죠? 그래서 끝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아이고. 어떻게 됐죠? 네, 여기서 한번 엔터 하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항상 하실 때 좀 간격이 비슷하게 나중에 수정을 하더라도 좀 비슷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엔터키가 안 나왔네. 네, 됐죠? 자, 멀티컷 끄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태가 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간격이 여기는 좀 좁고 여기는 좀 넓습니다. 시간이 15분이나 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어떻게 움직이면 될까요? 이거만 한 가지만 해보고 여러분들이 좀 해보세요. 자, 여기 모델링 툴킷으로 들어가 보시면은요. 트랜스폼 컨스트레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딱 눌러주시면 엣지 슬라이드 또는 서피스 슬라이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표면으로만 엣지들이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표면으로만. 제가 F11 눌러서 여기를 딱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면으로 움직여서 크게 형태가 안 망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형태가 크게 안 망가집니다. 이 표면으로 여기 슬라이드라고 써 있죠. 슬라이드 표면으로 슬라이드 된다는 뜻이에요. 표면으로 좀 슬라이드가 된다. 그러면 형태가 크게 안 망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간격을 조금 너무 좁은 간격들은 이런 데 조금 이렇게 막 움직이셔도 형태가 그렇게까지 휘지 않습니다. 표면으로만 움직이니까. 그래서 보셨을 때 좀 간격이 좀 좁다. 이런 데가 좀 좁잖아요. 이런 데는 나중에 얘가 좀 더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기가 표현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쪽으로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 요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 물론 이제 이렇게 돌려가면서 좀 형태 이삭한 데는 찾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표면을 정리를 해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엣지 슬라이드라는 개념은 그 슬라이드가 크게 꺾이지 않습니다. 크게 꺾이지 않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됐죠? 자, 시간이 넘어가서 끊었고 다음 동영상 이어서 익숙하도록 하겠습니다.